직장에서의 다른 룰을 익혀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장 행동 규범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직장 행동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서 유사한 행동 혹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행동이 어긋날 때 우리는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좀 다르다고 바라보거나 왜 그럴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받지 않는 존재 혹은 불안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동 규범을 가급적 조직 규범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직장의 행동 규범과 관련된 중요한 6가지 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에 배치를 받고 직무를 배당받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확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1년 정도의 이행기 동안은 외부인이라는 시각으로다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회사의 직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상사나 동료는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언제 나갈지 또는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어떤 기대를 줄지, 만족을 줄지에 대해서 검증된 바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우리 회사 직원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태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만 바로 내부인이라는 시각으로 다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상사, 동료들의 노력에 의해서 내부인이라고 하는 과정으로다가 이행 전략이 잘 수행됐을 때 여러분들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비로소 내부인 혹은 조직의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외부인을 비친다고 하는 중요한 인식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평판이나 인식,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나 훈련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수 혹은 동료의 리포트나 동료의 발표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고 비판하는 것을 훈련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혹은 상사, 동료가 한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동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누구든 사람은 자기가 한 성과, 일에 대해서 존중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인식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다가 언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조직 비판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걸 마땅히 현실, 당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다가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밌는 제목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큰 주목을 끄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언뜻 모순돼 보입니다. 누구든 회사에서 혹은 집단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혹은 차이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 주요 행동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 차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기회 혹은 도전적인 업무 얘기를 갖고자 하는 것들도 또 중요한 행동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직에서 큰 주목을 끄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큰 주목을 끄는 것보다 사소한 행동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의 자리에서 상사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주장을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조직 사회의 과정에서 동료와 선배들의 불평과 혹은 반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은 사소한 것을 오히려 중요한 행동 전략을 삼는 것들도 1년 동안, 이행기의 1년 동안 매우 중요한 행동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눈에는 사소하고 귀찮아 보일 수 있는 일들이지만 사실 상사나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관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능과 개성입니다. 자, 앞의 내용과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 신세대들은
어느 경험하지 못한 앞선 세대들과 달리 개성이 굉장히 독특하게 개인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복장이나 혹은 행동에서 회사에서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회사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결정과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성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수능하는 것이 조직 사회화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재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발언할 기회나 이런 것들을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쉽게 간단하게 보면 회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경청, 메모하는 습관, 그다음에 상사들의 얘기나 동료들의 얘기, 선배들의 얘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순응하는 모습, 태도를 선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성을 발휘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이행기 과정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장점과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개성을,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차별화된 장점들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개성을 잠시 유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수.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실수도 옳은 실수와 옳지 않은 실수가 있습니다. 용인된 실수와 용인되지 않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 용인되지 않는 실수는 성격의 조급함이나 혹은 미숙함으로 발생하는 반복적인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의 오타가 반복된다든지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혹은 페이지 순서나 혹은 페이지 정리가 깔끔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은 노력만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첫 해에 직장생활 첫 해에 매우 중요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개선하더라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오점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옳은 실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이나 혹은 도전적인 일들,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옳은 실수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옳은 실수는 조직에서 얼마든지 용인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의 상사들은 이런 피드백을 합니다. 열심히 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피드백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난이나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칭찬의 피드백입니다. 이런 실수들은 바로 사회에서 보면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습들은 여러분들이 텍스트에서 배웠던 어떤 학습보다도 여러분들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장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